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월 3일 자정입니다. 흩날리는 벚꽃 속에 우리의 마음은 뒤숭숭하나 정치를 제대로 잡아보자는 고고TV의 시청자와 자율 구독료를 몇만 원씩이라도 내시는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도 인간이 이깁니다. 인간이 이깁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성을 갖고 있고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동물이라는 것은, 감정이라는 것이 희노애락은 없고, 그죠? 잔인성만 갖고 있고, 공격성과 방어 능력만 갖고 있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야, 개똥철학 나왔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서 정치는 어느 정도는 전진하며 정리가 될 것입니다. 내년 총선은 이대로 가면은 완패입니다. 완패. 국힘이 완패가 들어와요. 이제는 이 정도 되면은 정치는 워낙 동태직이라서 그때그때의 정치 평론이 조금씩은 고고티브도 달라집니다. 현재 같으면은 이재명이 옥중 공천을 하든 안 날라가든 국힘은 지는 코스가 나옵니다. 고고TV를 보시는 분들은 한 달에 자율 구독료 몇만 원씩이라도 내시고 보시고, 고고TV가 이렇게 혼자, 앵벌이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내 돈과 내 정력과 내 시간과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시고, 정치를 바로잡자 그러고 있으니, 자율 구독료 몇만 원 내시고 보시고, 그리고, 그 쓰레기 자유우파, 신혜한수, 이봉규, 진성호, 고성국, 조갑제, 등등등. 그런데 매몰된 시청자들은 고고TV를 보시는 건 자유나 절대 댓글을 달지 마십시오. 아우, 댓글이 너무 악성적이고 너저분해.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지지 세력이 아주 악성만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털딱털리 할배할매 무직무식 가난 빈곤에 사람들만 국힘과 윤석열과 김건희를 질세미녀로 추앙하고 있죠. 여기 댓글 달지 마세요. 그들은 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지성과 이성들은 현재 김기현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년 총선은 완전히 패배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것은 금태섭이가 신동아에 기고를 했어요. 신동아. 제가 한 2달 전부터 그러죠. 동아는 완전히 윤석열과 등을 졌고 중앙일보도 불가금 불가원의 관계로 갔고 조선일보만 TV조선만 지금 그 윤석열 옹이 들어가는데 윤석열이 무너질 때 또 한 번 탄핵의 물결이 올리거나 또는 식물정부가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윤석열을 지독하게 공격하고 무너뜨릴 놈들이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돈. 그 언론 재벌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오늘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성찰과 모색이라는 포럼이 있죠. 지금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성찰과 모색 포럼이 있는데 이 좌장이 현재 김종인 어른이 주도하고 그 간사 원내 간사, 원내 대표와 같은 간사직을 금태섭이가 주도를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고고TV에 갖고 있는 루트로 정보 인맥으로는 금태섭이는 계속 김종인 어르신을 만나고 또 한 명 있어요. 지금 국힘은 자한당 시절에 국힘은 좀비 정당이 깨버려야 한다 한 김세연 전 의원이 있죠. 부산 검정구 출신. 선비같이 생기고 똑똑한 김세연이도 계속 김종인 씨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금태섭이 신동아에 기고한 거를 말씀드리는데 내년 총선은 비기기만 해도 야권에서는 현재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비기기만 해도 윤석열은 향후 3년 동안 지옥에 빠진다 하는 내용인데요. 나랑 생각이 똑같아요. 벌써 윤석열은 스스로 늪에 빠지고 윤석열의 우물에 스스로 들어가서 개구리같이 하늘만 쳐다보면서 개굴개굴 되는 형국에 빠졌고
그 윤석열 옆에 새끼 개구리들이 바로 국힘의 김기인 체제고 홍준표도 끼어있고 이준석도 끼어있다는 거예요. 응? 지금 그 여야 평론가들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뭐 시사평론에 나오고 또는 유튜브를 해서 그 횡행하면서 밥벌이 하는 것들은 모든 사람들 그냥 이준석을 다 화제로 옮기는데 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금태섭은 이준석을 화두로 삼지 않아요. 그 이런 게 있어요. 지금 586, 그 586들은 벌써 60 다 돼가. 제 후배 586들도 60이야. 근데 고고 TV는 50대야. 응? 80년대생이면 62세예요. 63세예요. 그죠? 그 다음에 83학번이면은 61살이에요. 82학번이면은 62살이죠? 586이 아니라 이제 686이 됐죠? 그 586의 주도 세력은 82, 83, 84, 85예요. 응? 내가 군대 갔다 오니까 그놈들이 장악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고고TV는 50대라니까. 알았어요? 아줌마들? 고고TV하고 고고TV와 탱고를 치시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파트너가 없어서 탱고를 못 칩니다. 강남과 분당에 있는 분들만 연락 주십시오. 지금 686이 됐고, 그 다음에 국힘도 686이에요. 대체적으로. 그죠? 60대들이고, 그거를 깨려고 들어간 애들이 천하용인 이준석 30대들인데, 그 중간에 빈 게 있죠. 뭐가 비었죠? 40, 50대가 비었죠. 그러면 686, 586을 대체할 사람들은 50대가 돼야 되고 40대가 돼야 되는데, 이 40대들이 친노 경향이 있고 친노 친문의 핵심이고 그다음 50대는 X세대 97년도 IMF 환란 세대예요. 그때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은 고생만 했다. 직장도 없고 그렇다는 애들이죠. 근데 금태섭이라는 애나 또는 그 몇 명들은 그들이 바로 X세대들이에요. 한동훈이도 그렇고 금태섭이도 그렇고 그러면은 686이 아니고 586이 아니고 벌써 686이 됐는데 그들을 대체할 사람 다음 세력이 40대 50대가 40대 기수는 50대 기수는 미리 제껴야 되는데 그들이 686 운동권도 아니고 보수골통 관료 출신도 아니고 그죠? 내리박힌 관료 출신도 아니고 그들이 지금 의외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민주당에는 40, 50대 의원들이 꽤 있어요. 그게 우리가 4.15 총선을 참패하면서 갖다 준 거고 이 국힘은 보면 중간이 없어. 그래 그걸 치고 올라가려고 자기만의 천동수를 주장하고 나래심에 빠진 애가 바로 이준석과 그 30대 천하랑 그런 애들인데 그거 가지고 못 깨요. 응? 그래서 요새 가만히 보세요. 금태섭, 한동훈, 또 조정훈, 시대정신, 조정훈 걔네들이 X세대예요. 그 2030 애들은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우리가 세계 문물도 많이 접수하고 우리가 건국일의 채도로 혜택받고 많이 배웠다 그러는데 거짓말이야. 걔네들은 단편적인 거 많이 배웠고 586이나 686이나 우리 세대나 40, 50대들도 많이 배웠어 이놈들아. 그러니까 70대에서 할배 털딱털리 무지무식 반한 빈곤이 힘들만 윤석열을 지지하고 또 강성 좌파들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거야. 이념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죠? 솔직히 70대 중반쯤 되면은 그때는 대학교라는 것이 돈만 주면 갔어. 그때 연고대도 그냥 부정입학이 엄청 많았을 때야. 서울대는 뭐 국립이나 그런 게 없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뭐 상국대학이 있잖아요. 국민대, 동국대, 건국대 이런 데는 공부 못해서 돈만 치려주면 다 갈 때야. 경희대 이런 데. 얼마나 입시 비리가 많이 틀려서. 그게 지금 70대들이 다 학교 다닐 때예요. 그럼 70대 아래들은 지금 20대들만큼 다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30대들 이 싸가지였고 조롱과 희롱을 구사하는 이준석 애들이 또는 민주당이 이준석을 부러워한다는 애들이 그들이 정치에 들어왔을 적에 어떻게 변했는가를 잘 보시면 돼요. 난 그들을 지원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준석이 조롱과 희롱 안철수 죽이고 유승민을 뛰어넘었다 그러고 김종인 씨가 맞붙고 저기가 아니 김종인 씨가 다 했는데 지가 했다 그러잖아. 그래서 난 이준석을 버렸는데요. 이 금태섭이라는 사람은 이준석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준석의 한계를 봤다는 거고 이 성찰과 모색이 김종인 씨를 자장으로 그 다음에 발제자가 금태섭이고 그 다음에 뭐
몇 명이 오죠. 박용진이 오고, 뭐, 김재섭이 오고, 또, 권지웅이라는 그 예뻐장하게 생긴 민주당 평론가 걔도 오고 그러는데, 일단은 시작됐다. 정치권을 변화시키자는 게 시작됐다. 검태섭이 하는 말로 1년은 대단히 긴 시간이다. 1년 동안, 총선까지 1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지금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새로운 물결이 칠 수가 있다 하고 그러죠. 보고TV가 요새 그런 방송을 하죠. 몇 개월 전부터 지난 그 3.8 전당대 이후로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을 바르는 걸 보고 금태섭의 말을 설명하기 전에 다 아시는 내용이나 지금 무당층이 현재 343 중도층이 343 정도 돼요. 그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제 현재 상황으로 계속 진행한다면은 2, 6, 2 또는 2.5, 5대 2.5로 갈 확률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여야 꼴통 좀비 바퀴벌레 집단보다 중도 무당층 정치의 혐오를 가진 중도 무당층 수도권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타나라는 것이 50%가 넘어갈 것이라고 고고TV는 내년 총선을 예상합니다. 가까이 올 때마다. 윤석열은 지금 거의 한계가 드러났어요. 국힘은 저것도 안 되고 민주당 저것도 안 돼요. 옆에 붙었어요. 이걸 보시죠. 중도층에서 치솟는 무당층 비율. 이 중도층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그래요. 이게 한국갤럽 조사를 지난주까지 나온 건데, 지난 대선 당시만 해도 무당층이 25, 6%뿐이 안 됐다. 25, 6%. 근데 주르르르 오자마자 2023년, 그 2월 셋째 주가 뭐가 있었죠? 윤석열 2월 둘째 주, 셋째 주가 뭐가 있었죠? 그냥 김건희 데리고 와서 나토 가가지고 김건희 패션쇼 하면서 6천만 원짜리 페넌트하고, 팔찌 몇천만 원짜리 하고, 샤무제 촥, 진초록색으로 말이지, 꼴값을 떨어지게 다 그냥 까먹었죠. 그때 무당층이 42%로 늘죠. 그 다음에 쭉 30대 중반이나 30대 초반 가다가 지난주에 39%, 40%로 팍 찍어버리죠. 여기서 심각한 게 맨 마지막을 보세요. 2월 달에도 그랬고 2월 둘째 주, 셋째 주 나토 가가지고 윤석열이 김건희 띄우려다가 김건희가 아주 막 나라를 말아먹었죠. 지지율을. 그때 보면은 2월 둘째, 셋째 주 국힘 지지율이 25%, 29%예요. 그러다 그 이후부터 국힘 지지율이 무당층에서 중도층에서 국힘 지지가 안 늘어. 3월 넷째 주는 22%요. 3월 다섯째 주는 27%요. 그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고 국힘도 지지하지 않는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무당층, 중도층, 제가 중도층이라는 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2030, 그 다음에 무당층을 다 말했지만 중도층이라 그러죠. 그들이 국힘도 지지하지 않고 더블당도 지지하지 않아. 현재 50%뿐이 안 나와. 그럼 39% 잡으면 40% 이상이 현재 40% 정도가 양당을 싫어하고 깨야 된다는 게 입장이고 이게 점점 심화될 겁니다. 이거를 참고로 하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이가 총선에 비교도 야권은 이기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 이후에 지옥에 빠질 수가 있다. 집권 후반기 3년은 뻔히 보이는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정치적 지옥이다. 총선 이후 대통령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3년의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은 민주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태섭이도 고고TV에 보나? 금태섭도 이래가지고 강적들에서 잘리겠다. 야. 강적들에서 김성경인가 보다가 사회 보다가 한두 달 전부터 그 금태섭이가 보잖아요. 금태섭도 강적들 잘리겠다. 야. 이런 걸 내가지고. 지옥이 뭐냐? 지옥이 윤석열한테. 그냥 고고TV 가지고 우물에 빠진, 윤석열을 그렇게 해라. 민주당은 비교도 이기는 것이다. 민주당이 145석만 이겨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 군소정당과 무소속을 제외하면 여야가 비슷한 의석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145석의 의미라는 것은 여당의 발목 잡기에 충분한 수치다. 얘도 잘못 봤어요. 굉장히 좋게 보는 거예요. 지금 선거구제 개편 들어가죠. 그 중대 선거구는 안 될 확률이 많은데 지금 현재
제3세력이 태동하는 걸 전제 않고 이랬어요. 태동하는 전제에서는 이건 다 끝나는 거예요. 금태섭의 예상도.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민주당 지금 가만히 있고 정의당 가만히 있고 국힘뿐이 없잖아. 그죠? 그리고 반드시 제 생각에는 이준석 제는 튀어나가요. 그리고 안철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데 이 145석이 아니라 한 130석, 120석 분이 못 얻을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지지율이 50% 돌파하면 모르나.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25%뿐이 안 되는데 향후 1년 동안 윤석열이 뭐를 해가지고 지지율 50%를 돌파해요? 최소한 45%를 돌파해요? 경제 문제, 민생 문제가 남아있죠? 내년 총선에서는. 악소리 난다니까? 그런데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린 게 있죠. 지금 윤석열은 그 이상한 프리드만 시장 경제주의를 갖고 나와서 이준수 건우도 마찬가지고, 시장 능력주의, 경쟁력 있는 거, 부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만 지금 계속 지원을 해요. 그거 악소리 나요, 앞으로. 양극화가 벌어지는 시책을 지금 윤석열은 펴고 있어요. 노무현은 초양극화를 열었고, 문재인은 초양극화를 열었고, 그죠? 노무현이 무너질 때에 초양극화를 했다, 강남 두드리 잡는다 하다가 이놈의 새끼가 그냥 이렇게 벌여놔서, 그거를 상생, 공생 해가지고 막은 게 이명박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명박 무너뜨리고 박근혜 비대위에 들어가고 박근혜를 도와줄 적에 김종인이가 상생, 공생,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웠죠. 그래가지고 문재인이 잡아놓으면 초양극화를 열어버리고, 요번에 윤석열은 누구하고 내년 총선을 손을 잡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국힘 김기현 체제로 간다고 당정일치를 시켰잖아요, 사당화를. 양극화를 벌이실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데, 완벽하게 지는 코스예요. 금태섭이도 나만큼은 알겠지. 이놈도 똑똑한 놈이니까. 그래서 145석을 민주당이 그것도 못 오나 제3세력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국힘은 절대 그렇게 145석, 150석을 못 얻게 되죠. 응? 반드시 패배하는 구도로 가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얘도 똑같은 말이죠. 선거 성패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을 결합을 해서 최대한 결합 투표소에 나오게 하는 게 최선의 전략이다. 당원 분포가 강성 당원 분포가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저 국힘 꼴통 70대 이상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수준 이상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잘못 봤어. 계속 이재명 퇴진이 들어가요, 얘네들은. 지금 금태섭 얘도 정치권을 흔들리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재명이가 총선 전에 낙마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야당에선 결정적인 핸디캡이 사라지는 것이다. 제 리모델링 하겠죠. 제 빌딩 하겠죠. 그럼 국힘이 뻔히 져요. 왜? 김기현 체제가 있고 윤석열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재명이도 전체 민주당을 위해서 오케이 내가 희생할게. 다른 사람 대통령이 가지고 나 살리기 위해서 이겨. 민주당 이겨.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응? 인물계획에 나간 민주당이 적당한 리더를 하나 내세우고 지지층을 결집하면은 최소한 선거를 무승부로 끌고 갈 수 있다. 이거는 맞아요. 이건 맞아요. 응? 국힘은 지금 아무 전략도 없고 인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하는 거야. 한동훈이 이제 소멸된다고 내가 지지하라는 주부터 그랬지. 2주부터. 걔는 나오면 이제 한동훈이가 총선 출마 나오면은 게임 끝이야. 국힘은. 더 게임 끝이야. 응? 따라서 총선이 끝나면은, 민주당이 비기기만 해도, 야권이 비기기만 해도, 대통령의 힘은, 레임덕에 들어간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진다. 지금도 많이 약해져 있어요. 고고투표를 건드리면 틀딱틀리 할배할매 무지무지 가난 빈곤의 그 정광훈파들, 쓰레기 자유파파들, 고고투표를 건드리면은 건드릴수록 고고투표는 윤석열 치지 않아. 정신을 차려 이겼더라. 응? 총선에서 패배하면은 그때 뭐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국힘은
용산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야당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완전히 레임덕에 들어가고 붕괴 들어간다. 얘가 하는 말이 금태섭이가 전략이 없는 국민의힘이다. 전략은 고사하고 전술도 없어. 이것들이 지금 오합주들도 다 모여가지고 다 지네들 까가지고 백가쟁명도 아니야. 새 잡새들도 아니야. 바퀴벌레를 쓸어 뜯어먹는 식으로 김기현부터 홍준표부터 이준석까지 지들끼리 막 거지를 하고. 이준석이 무슨 전략이 있어? 홍준표가 무슨 전략이 있어? 이준석, 김기현, 홍준표, 김기현, 윤석열 것들은 할배 틀딱 틀리 25% 할아버지들만, 할매들만 데리고 가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은퇴한 자들만 데려가고, 이준석이나 천하영이는 2030 남자애들만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망했다니까? 그래, 김태섭이가 전략이 없다, 국힘은. 어떻게 전략을 구성하는지 전혀 모습이 보이지도 않고, 검찰권을 동원해가지고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밀어붙여! 윤석열, 빨리 가! 윤석열은 무너뜨릴 수 있고, 그래야지 국힘이 빨리 무너지지. 정상적인, 이성 가진 그 정치인이 들어가서 다시 정비하지. 고고TV 말이에요. 검사 출신 40명이 출마 소리 나던 여당에서 현역 의원들을 꺾을 만한 대규모 인재풀을 가동할 수 있을지도 지극히 의문스럽다. 암울하다. 너가 몰라서 그래, 윤석열을 임마. 그 윤석열이 5월달 정도에 개각한다 그러는 나 믿지도 않는데, 개각을 할 적에 검사들을, 용산에 처박힌 검사들을 김건희 라인을 얼마나 쫓아내느냐 보면 돼. 그리고 개각할 적에 검사들 안 집어넣느냐고 보면 돼. 그러면은 얘가 검사들을 갖다가 내년 총선에 많이 안 집어넣고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구나. 윤석열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암울해. 얘 말대로. 그렇게 될 리가 없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죠. 금태섭이가 1년은 긴 시간이다. 새로운 돌파구가 나올 수 있다. 지가 성찰과 모색 가지고 이제 한번 휘젓겠다는 거야. 김종인 어른을 뒤에 두고. 기존 진영이든 새로운 세력이든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는 무리가 있다면 우리 정치는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고 달라진다. 그러지 못한다면 상상하기 힘든 퇴행과 분열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는데, 퇴행과 분열은 벌써 시작됐고, 누구라도 지금 새로운 정치 세력이나 새로운 무리가 나와야 돼요. 그걸 이준석이가 지금 국힘에 남아있어가지고 하려고. 이준석 끝났고, 유승민은 그 세복에 한번 해가지고 개판이 나가지고 기어 들어가서 신당 창당 안 하려고 그러고 끝났고, 안철수뿐이 안 나왔어. 안철수는 몇 번이나 들락날락 했잖아. 깃발 꼽으면 무조건 여기서 제3신당은 올라와요. 그러나 김종인이나 금태섭은 안철수와 일을 해보고 안철수를 상당히 폄하하죠. 그죠? 그럼 안철수도 이제부터 정치적인 모습이나 정치적인 본질을 제대로 꿰뚫는 거를 고쳐야 돼요. 누구하고? 김종인 씨한테 배우면 돼. 근데 배울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다면은 투쟁력이라도 갖추고 파괴력이라도 갖춰야 돼. 왜 홍준표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여튼 막 난사해야 돼. 근데 요새 조용해. 조용하면 안 되는데. 지금 내년 총선까지 결정적인 변곡점이 몇 개 오는데요. 요번에 한일 굴욕회담부터 김건희가 나대면서 김성환이 날라온 이 1주일의 과정이 한 서너 번의 변곡점이 있다면 요번에 그 변곡점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럴 적에 홍준표 보세요. 이준석 보세요. 윤석열 보세요. 다 튀어나오잖아. 그런 정치적인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안철수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책만 읽는지 여행을 갔는지. 아니, 분당에 그거고, 김원혜가 들어오면 김원혜 줘버리고, 튕겨 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어디 가든 그 안철수는 이기게 돼 있으니까. 이까지 하겠습니다.